너 이거밖에 못해? 야, 너 진짜 밥 먹고 하는 일이 이거냐? 우울이 오고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죠. 저 사람의 말에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2025년 다양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계획 짤 때 많이 추천드리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임상심리 전문가 박윤정입니다. 반갑습니다. 2025년 하면 딱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사실 계획 세우기. 그쵸. 새해 계획하면은 작심삼일 해가지고 많이 짜는 거 있죠. 금연, 다이어트, 금주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는 너무 거창해요. 1월 1일부터 절대 술을 안 마셔. 절대 담배를 안 피워. 다이어트로 저녁이랑 다 닭가슴살이야. 이거는 PD님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실패하면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그러면 11개월이 또 남아있는 아까운 시간이 있으니까 내가 다이어트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저녁은 안 먹는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녁 때 밥의 양을 3분의 1을 줄인다. 이렇게 좀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해야 돼요. 계획을 많이 세우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거창한 계획을 많이 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계획을 되게 많이 세우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절대 그렇게는 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2025년 1월의 마인드로는 내가 2025년 12월만 바로 생각하면 너무 버겁잖아요. 내가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많이 저희가 이제 계획 짤 때 많이 추천드리는 방법은 한 달 계획만 짭니다. 한 달 계획을 잘 완수하고 나면 3달 계획을 짜보고 3달 계획이 되면 6개월 계획 이런 식으로 좀 나아가 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자신을 조금 겸손하게 과소평가하면서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다져가면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정신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2090 여성들은 어떤 마음으로 2025년을 맞이하면 좋을까요? 네. 자,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마음 대변인 만들기입니다. 게슈탈트 심리 상담이라는 그런 이론이 있어요. 거기 내면 대화 기법 중에 하나인데 상전과 하인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모든 상전과 하인이 다 있다 그러는데 상전은 나를 되게 누르고 힘들게 하고 나를 쪼우는 어떤 그런 기준들 있잖아요. 엄격한 기준들. 뭐뭐를 해야만 한다는 뭔가 상전의 목소리가 내면에 있다라고 하고요. 그럼 하인은 뭐냐 그러면은 상전에 눌려서 약해져 있는 마음의 목소리라 그래요. 직장 2030 여성들을 예를 들어 보면은 상사가 맨날 너 이거밖에 못해? 야, 너 진짜 밥 먹고 하는 일이 이거냐? 그때 상전의 목소리가 마음 안에 더 많이 울리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인간 쓰레기구나, 못했구나. 그때 하인이 거기에 뭔가 마음이 약해져서 뭔가 좌절하고 힘들고 그러면 이제 우울이 오고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뭔가 그런 상전의 목소리에 너무 압도되지 않게 나를 지키는 마음 대변인을 새해에는 꼭 만드셔야 됩니다. 근데 마음 대변인은 뭐냐면 그런 하인의 목소리에 좀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비의자 기법이라고 해서요. 거기에 상사가 앉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 내면에 그 상전에게 대응하는 그 하인의 마음에서 좀 소리쳐 보는 건데요. 아니 내가 일 못한 건 사실인데 그런 식으로 나를 인격 모독하지 마라. 약간 전통 방식이긴 하네요. 옛날에 집투로 인형 만들어가지고. 네네.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실제로 비의자 기법은 이거는 상담 장면에서 거의 많이 대부분의 상담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건데 실제 그 대상에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이 있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했을 때 실제 그 사람에 대한 화나 분노감이 많이 줄어들더라라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있어서 정서적인 감정 해소, 정서적인 어떤 그런 불만들에 대해서 좀 표출해서 속 시원한 거, 좀 뭔가 속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효과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나한테 왜 저랬을까? 그거는 아니고 그 사람 포인트는 아니고 저 사람의 말에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포커스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뭐가 그렇게 꽂혔지?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걸리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면밀하게 생각하면서 감정 호소 작업들을 하면 도움이 좀 더 많이 됩니다. 마음 대변인들을 만들어 놓고 자기를 좀 보호하는 거죠. 건강하게. 두 번째는 마음 대변인을 만드셨으면 걱정 노트 만들기 말씀드리고 싶어요. 걱정 노트.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알면 알수록 좀 안정감이 드는데 모르는 거 할 때 되게 불안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걱정 노트는 뭐냐면은 그때 그날 있었던 힘들었던 사건, 이벤트를 적고요. 그 다음에 그 사건이 들었을 때 감정을 적고요. 이게 노트에다가 그 다음에 그때 들었던 생각을 적어요. 근데 이럴 때가 있어요. 그걸 매일 적다 보면은 일주일이 지났는데 월요일에 있었던 고민이 토요일이 되기 전에 없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월요일에 있었던 고민이 한 달 내내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걱정 노트를 하는 것의 의미는 내가 어떤 부분이 제일 취약하더라. 어떤 부분은 나에게 되게 이거는 쉽게 넘어간다. 이건 별거 아니다. 이런 것들을 본인이 정확히 알고 있어야 자기 이해에 대한 어떤 그런 이해도가 높아지고, 그러니까 내가 한 달 이렇게 해보니까 내 패턴이 나왔네. 나는 되게 뭐 작은 포인트에서 되게 기분이 잘 변해. 누구랑 수다 떨면 좋고 맛있는 거 먹으면 그냥 기분이 갑자기 좋아지더라. 내가 진짜 단순했던 사람이구나. 이런 거를 여러분이 만약에 안 해보셨다면 한 번쯤은 좀 정확하게 패턴 분석을 해보는 게 좋아요. 좀 힘들더라도 새해에는 걱정 노트 꼭 만드셔서 계획 노트만 만드는 게 아니라 걱정 노트를 만들어서 자기를 분석해서 더 나은 자신을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새해에는 너무 많은 부정적 감정 에너지를 쓰지 말 것.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선생님 힘든 일이 있는데 어떻게 부정적 감정 에너지를 안 써요? 하겠지만 의도적으로 부정적인 쪽을 좀 채널을 껐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심리 연구를 하면은 긍정적인 정서가 어떤 이제 대인관계도 높게 해주고 솔루션도 좋게 해주고 내 어떤 도파민 회로도 다 좋게 활성화시킨다는 연구들이 많아요. 뇌 연구가 많아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금방금방 정서에 따라서 어떻게 사람이 바뀌는지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부정적인 정서에 오래 있었던 뇌는 완전 부정적인 정서에 뇌 회로가 돌아가서 갑자기 긍정적이던 사람도요. 한 달만 부정적인 생각해보면 우울이 그냥 와요. 진짜. 근데 부정적인 사람들도 의식적으로 긍정 에너지, 긍정 정서에다가 좀 초점을 두면 일주일이, 2주일이 지날수록 뇌가 변화되는 걸 관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자신을 이제 새해 만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다 밝혀진 거라서 진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 나는 안 부정적일래 하고 긍정적으로 이렇게 갑자기 생각하기는 힘들잖아요. 네네네. 어떤 그런 연습하는 방법이라도 있을까요? 감정의 서랍장 만들기죠. 좀 힘들 때는요. 사실 뭐 힘들어 죽겠는데 갑자기 가서 웃어라. 그럼 웃음이 나오진 않죠. 근데 내가 오늘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내일도 이 감정을 가져가기가 그러고 싶진 않다. 그럴 때는 서랍 안에 좀 넣어두라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한 달 지나봐야 알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한 달 동안 계속 우울한 것보다는 잠깐 서랍에 넣어두고 그 다음 날은 좀 의식적으로라도 좀 즐겁게 지내다가 그 다음에 또 그때 돼서 서랍을 열어보면 긍정적인 정서로 조금 자기를 바꿔놨던 사람은 그때 내가 좌절스러웠던 감정들이 조금 달라져 있는 걸 느껴요. 실제로. 초연하게 살아라. 최대한 무던하게 살아보자. 이게 제가 좀 많이 하고 있는 방법인데 사실 저도 힘든 일이 많아서 그거를 뭐 심리학자니까 파고들려면 진짜 파고들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마음의 서랍에 저도 놓고 제가 해본 거 효과적인 것도 하는 거니까 넣은 다음에 스스로 말을 해요. 초연한 내가 되자. 그 감정에서 원 스텝 어웨이, 뭔가 한 발짝 떨어져서 무던하게 지내보자. 아침에 명상을 하는데 명상할 때 그런 이제 자기화, 암시를 많이 걸거든요. 그리고 이제 문을 열고 출근을 하면 초연한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러면 이제 날씨가 좋으면 바람이나 햇볕이 뭔가 초연해진 나를 위로하는 것 같기도 하고 긍정적으로 해석이 돼요. 그렇게 되면서 좀 저의 부정적 에너지도 좀 관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2025년도에도 2030 여성분들 작은 일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원 스텝 어웨이 한 템포 뒤에 떨어지시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풍덩 빠지시고 뭔가 다양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그런 이제 행복 온도를 1도 올려보는 그런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